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가 아닌 북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에 대고 직접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한데요. 처음이니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책 좋아하는 친구랑 함께 앉아 차 한 잔 또는 커피 한 잔 하신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왜 북하울 영상을 찍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독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 책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항상 한국 책, 특히 종이책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문화원 도서관에서 한국 책들을 빌려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보유 장소가 많은 편도 아니고 또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책을 주문하면 배송비가 정말 비싸고 오히려 배송비가 책보다 비싼 경우도 많아서 자주 시키기가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을 적어둔 목록을 쭉 보면서 고심하고 엄선해서 한 번에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브이로그에서 제가 한국에서 책 택배를 받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책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마가렛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입니다. 마가렛 애트우드는 캐나다 작가인데요. 아버지가 곤충학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북퀘벡 지역 숲으로 가서 지내다가 또 오타와 도시로 돌아와서 지내다가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많이 없었고 주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마가렛 애트우드는 6살 때 그래서 이미 다양한 책을 읽는 다독가가 되었고 어린 나이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6살 때 전문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버드와 토론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학창시절 대학교 문예지에 많은 시와 단편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1살에 출간한 첫 시집 서플 게임으로 캐나다 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데요. 시녀 이야기는 디스토피아 소설로 1985년에 발표되어 애트우드를 단숨에 주목받는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비록 30년 전에 쓰인 소설이지만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성과 가부장적 권력의 어두운 면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또 하는데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책을 먼저 다 읽고 나면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이 책, 조 퀴넌의 아직도 책을 읽는 멸종 직전의 지구인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이 책을 읽다가 애트우드와 그 작품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 조 퀴넌은 애트우드와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한 예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애트우드의 작품을 읽어보기로 결정하고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엔도 슈사쿠의 침묵입니다. 이 책은 스튜어트가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책이에요.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마틴 스콜세즈가 감독하고 앤드류 가필드와 리암 리슨이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어떤 내용인지 아예 모르는 채로 봤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너무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튜어트도 영화가 정말 좋아서 이 원작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다 읽고 나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면서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주문을 했고 이 책 택배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읽은 작품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으로 건너간 포르투갈 신부님들의 이야기인데요. 로드리게즈와 가루페 신부는 먼저 선교를 떠난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에서 배교를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고 선교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뚫고 어렵게 일본의 신도들을 만나지만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탄압을 받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신은 침묵하는 상황을 보고 신부들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책은 정말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영화도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가 책을 충실하게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정밀한 심리 묘사가 정말 대단한데요. 로드리게즈 신부의 괴로움과 내적 갈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가의 숨막히는 이야기 전개 방식 또한 대단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이 책 또한 스튜어트가 추천을 했던 책이에요. 예전에 저희는 노자의 도덕경을 같이 읽은 적이 있는데 저희 둘 다 도덕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스튜어트가 이 명상록이 도덕경이랑 비슷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계속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로마 제국 최전성기인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로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에게 입양돼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수사학, 철학, 법학 등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우렐리우스는 특히 주로 철학에서 지적 흥미와 정신적 자양분을 구했다고 해요.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생각을 적어내려간 일기인데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를 모아서 명상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좋은 삶 또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했던 치열한 고뇌를 담고 있어서 저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스튜어트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너무 많이 그어서 나중에는 포기했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존 그레이의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입니다. 이 책 역시 스튜어트가 한국에서 읽고 나서 그때부터 굉장히 추천을 했던 책입니다. 저자 존 그레이는 스튜어트가 가장 좋아하는 현대 철학자인데요. 이 책의 영어 원제는 스트로독스입니다. 왜 제목이 지푸라기 개일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푸라기 개는 고대 중국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희생물이라고 해요. 이 지푸라기 개는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최고의 예우를 받았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서는 내팽개쳐졌다고 합니다. 존 그레이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인간의 오만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고 인간이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가 자정력을 이용해서 인간을 지푸라기 개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존 그레이는 또한 서구 문명의 휴머니즘과 인간 종중심주의가 진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라고 보는데요. 존 그레이는 휴머니즘이 간단히 말해서 또 다른 잘못된 신을 믿는 종교 같은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책은 줄리안 반스의 연애의 기억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인터넷에서 표지를 보고 너무 예뻐서 클릭을 하게 된 책인데요. 최근에 저는 맨부커 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책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읽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책의 뒷부분과 엔딩이 정말 직접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자마자 곧바로 첫 장부터 다시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책은 정재승의 12발자국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굉장히 읽고 싶었던 책인데요. 유시민 작가의 신간 역사의 역사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두 책을 다 너무 읽어보고 싶어서 괴로울 정도였고, 그래서 괴로워하던 차에 드디어 주문을 했습니다. 곰돌이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뇌과학자지만 인문학적 소양도 정말 높으신, 다 갖추신 분이죠. 그래서 이 책 그냥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북하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들 택배를 받고 나서 정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뻤어요. 이제 천천히 한 권씩 읽으면서 브이로그와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서 저와 마주 앉아 책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